자, 용익물권, 자, 지상권 87번 각자 보시고, 쉬운 거니까 88번 각자 보시고 89번 볼게요. 89번 89번의 기억. 9번 지상권도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9번 지상권이 뭐예요? 자, 9번 지상권. 자, 잠깐 볼게요. A 소유 땅입니다. 한국전력에서 남의 땅 밑을 지나가는 통신구를 설치하고 싶다. 통신구를 설치하고 싶으면, 그러면 지하 5m부터 지하 7m까지만 빌리면 되겠죠? 그죠? 이런 빌리면 되겠죠? 땅 전체 빌릴 필요 없죠? 그죠? 토지의 특정 층을 빌리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 9번 지상권이라 그래요. 또 한국전력에서 남의 땅 상공을 지나가는 전신줄을 설치하고 싶으면은, 그러면 지상 10m부터 11m까지만 빌리면 되겠죠? 그런 게 9번 지상권입니다. 자, 9번 지상권 설정은 자, 토지의 특정 층을 빌려서 그 토지를 입체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땅에 이미 용익권자가 있다. 이 땅에 지상권자 또는 전세권자가 있다면 이런 권리는 이 땅 상하이 다 미치잖아요. 따라서 이런 사람의 동의받아야 되겠죠? 이걸 목적으로 저당권자가 있다면 이 사람의 동의도 받아야 돼요. 맞죠? 그죠? 자, 기존의 용익권자 등이라 그럴게요. 등은 누구 포함한다? 이 사람. 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가 뭐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9번 지상권자가 쓰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럼 땅 소유자가 쓰는 부분은 여기예요. 또는 다른 용익권자가 쓰는 부분이 여기 맞죠? 그죠? 그러면 서로 인접하고 있잖아요. 쓰는 부분이, 사용하는 부분이 서로 인접합니다. 인접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나요? 상린관계. 그죠? 상린관계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상린관계 여기에도 적용되고. 그 다음에 원래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이렇게 나오죠. 남의 땅에 건물 지을 때 또는 공작물 설치할 때 또는 나무 심을 때 이때 지상권 설정 받잖아요. 그런데 나무 심기 위한 9번 지상권 어때요? 여기 나무 못 심잖아요. 그죠? 나무 못 심죠. 수목 소유를 위한 9번 지상권 설정은 된다? 수목 소유 이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 9번 지상권은 토지 일부분만 지배하잖아요. 일부분만 지배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영구로 하더라도 괜찮대요. 기간을 영구로 하는 것도 괜찮다. 자, 그러면 기억이 OX. 자, 수목 소유를 위한 설정은 안 돼요. 그래, 존속기간을 영구로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니은의 9번 지상권 설정 시, 만약에 이미 기존에 용익권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동의 없이는 설정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것에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 소멸 청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지상권자로부터 연치된 치료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치된 치료가 2년 미만 되었습니다. 이러면 땅 소유자가 소멸 청구 못합니다. 맞죠? 그죠? 원래 2년분 치료가 연치되면 땅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받아버리면 이제 소멸 청구 못해요. 그 다음에 리얼의 대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과 아울러 시당권까지 설정했을 때 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저당권은 소멸하지만 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다시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좀 잘 보세요.
자, 우리 이거 기본서에서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저당권의 담보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 지상권, 이렇게죠, 그죠? 저당권의 담보 가치를 확보하려고 설정만의 지상권이에요. 자, A 땅을 B은행에서 이걸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해주는데, 그런데 이 땅에다 A가 건물을 지어버린다. 이러면 저당 목적물의 담보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공정물 함부로 설치 못하게, 특히 견고한 건물 같은 거 못 짓게 하려고 저당권 설정받은 거, 그죠? 요거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지상권은 첫째, 채권이 소멸되면은, 자, 대출금 다 갚아요. 그리고 이거 소멸하잖아요. 이거 자동 소멸합니다, 그죠? 채권 소멸하면 가치 소멸합니다. 함께 같이, 저당권과 함께 가치 소멸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 저당권 가지고 만약에 제3자 C가 여기다가 공작물을 설치한다, 또는 B가 공작물을 설치한다 라고 할 때, 그래서 건축공사 중단하라 이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공사 중단하라 이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이거 하려고 설정받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 땅에다 공작물을 설치한다 또는 사용한다 할 때 임료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겠다. 자, 어떻습니까? 임료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겠다. 어때요? 또는 손배 청구하겠다. 불법 점유 자리면서 손배 청구하겠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은행에서 이 땅을 사용하려고 설정받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이 땅을 불법 점유해서 사용하더라도 그 공작물을 철거하라 이런 청구해야 되지. 그죠? 이 담보 가치를 지키는 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겠다, 손배 청구하겠다, 이건 안 돼요. 사용권을 침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 지상권은 이 땅을 사용하려고 설정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 사용권을 이 사람이 침해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임료 상당의 손배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안 됩니다. 맞죠, 그죠? 이거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물론 뭐 이건 어때요? 담보 가치를 훼손시키겠다는 이유로 손배 청구하겠다. 이거는 돼요. 저당권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거는 저당권이 기한 게 아니에요.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 가치를 훼손시켰으니까 손배 청구하겠다. 이거는 돼요. 자, 그 다음에 B원 보시면 대출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저당권과 아울러 저당권까지 설정했을 때 제3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받아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신축 중의 건물의 철거 그리고 대지의 인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설사 이자가 공정물 설치하게 땅 소유자가 허락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허락했다 하더라도 이런 거 못하게 하려고 설정받은 거예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이거 다 철거시켜라 또는 건축 중단하라 요구할 수 있으면 이 땅에서 물러가라 요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90번은 각자 보시고 좀 쉬운 거니까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고 91번 자, 법정 저당권. 우리 이 책에는 보니까 이제 법직권하고 관직권을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놓았는데 관직권하고 관수법상의 저당권하고 그 다음에 법직권하고 기본적인 예가 어떻게 했었죠? 관직권은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인데 근데 건물만 팔았다. 이랬을 때 관직권 생겨나잖아요, 그죠? 물론 땅만 팔았을 때도 관직권 생겨나죠, 이렇게. 맞죠, 그죠? 법직권은 기본적인 모양새가 갑소유 땅, 그 다음에 갑소유 건물, 건물에 을이 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했다. 그래서 병이 건물을 낙찰을 받으면 이 사람은 이 땅에 법직권 갖게 되죠, 그죠? 자, 요거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지상에 건물이 존재해야 되고, 그죠? 지상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맞습니까? 이 건물하고, 그 다음에 토지가 이게 동일인 소유, 그죠? 동일인 소유를 해야 됩니다. 동일인 소유인데, 어느 시점에 동일인 소유를 해야 된다? 원칙은 처분 당시입니다. 원칙은 처분 당시. 근데 만약에 경매로 처분되었을 때에는, 이때는 어느 시점입니까?
경매로 처분되었을 때는 경매 들어올 시점입니다. 압류 시점이에요. 압류 시점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 같아야 돼요. 또는 가압류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경매 들어가요. 그런 경우 있죠, 그죠? 가압류 먼저 해놓고 그래서 판결 받아가지고 이제 경매 들어가죠. 자,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시키는 경매입니다. 가압류가 먼저 있었다면 그럼 가압류 시점이에요.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다. 혹시 뭐 머릿속에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그림이 안 그리시면은 외우세요. 지금은 급해요, 이제는. 자, 다시. 원래는 처분 당시입니다. 매도 당시, 그죠? 건물 소유권 넘어갈 때, 또는 땅 소유권 넘어갈 때입니다. 그 시점에 같아야 돼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 같아야 되는데, 경매 처분되었을 때는, 경매 들어올 때 말입니다. 그때 같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게? 압류 당시죠, 그죠? 예, 압류한다는 말이 경매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가압류해놓고 그 다음에 경매 들어왔다면 가압류 당시에 같아야 돼요. 그렇죠? 가압류 당시에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건물을 철거한다. 이런 약정 없애야 됩니다. 건물 철거 약정 부존재. 자, 이거 만약에 갑소유 땅, 그 다음에 갑소유 건물에서 땅만 만약에 어렵게 팔았다면 관적이 생겨나잖아요. 원래 생겨나요? 안 생겨나요? 생겨나죠. 그런데 갑이 이 건물을 철거한다 약속하고 땅 팔았다면 생겨나겠습니까? 안 생겨나지. 그러잖아요. 자, 다시 땅을 사는데 우리 당신 그 땅 위에 있는 건물 때문에 나는 땅 안 사겠다 하니까 갑이 알겠습니다. 건물 제가 철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땅 팔았다면 관직은 주장하면 돼요? 안 되지. 그죠? 이 건물을 철거한다 이런 말이 없어야 돼요. 건물을 철거한다 이런 말 없이 팔았을 때 그때 그 건물에 관직권 생겨납니다. 법치권의 요건이 첫째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맞습니까? 토지든 건물이든 또는 토지 건물 양쪽이든 간에 다 설정되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건물과 토지가 이게 동일인 소유해야 됩니다. 동일인 소유해야 되는데 이거 어느 시점입니까? 이게 설정 당시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그죠? 저당권 설정할 때 그때 같아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약 불가 배제 특약 불가. 여기서 이런 말 종종 나와요. 관직은 포기할 수 있다. 어때요? 포기하는 누가 말리겠습니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관직이 생겨나지만 건물만 매입한 자가 땅 소유자와 따로 이 땅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건 포기한 걸로 봐요. 맞죠? 묵시적 포기죠. 그죠? 이렇게 포기도 가능하다 이런 말 나오고 이거는 말 안 나오지만 자기가 포기하겠다는 거 이건 누가 말립니까? 당연히 가능해요. 이거는. 그죠? 다만 특약으로 배제한다. 보세요. 이거. 자, 이 저당권 설정하면서 나중에 저당권 실행하더라도 법제권 인정 안 한다. 라고 둘이 약정했습니다. 둘이 법제권의 성립을 배제시키는 특약을 했다고 해서 이 건물을 경락받은 자가 법제권을 취득 못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취득할 권리를 이 자들이 어떻게 배제시킵니까? 그죠? 법제권의 성립을 배제시키는 특약은 안 돼요. 그죠? 법제권에서는 이 부분이 주로 좀 잘 나오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설정 당시에 같아야 된다. 자, 이런 거. 자, A 소유 땅, A 소유 건물. 그런데 미등기 건물, 토지와 건물 다 팔았습니다. B한테 다 팔았어요. 둘 다 팔았는데, 근데 토지만 이전 등기하고 건물은 인도만 했습니다. 이게 미등기 건물이어서. 이 상태에서 B가 땅을 C에게 저당 잡히고 돈빌했습니다. 이 저당의 실행으로 경매되고 D가 낙찰을 받았을 때 이 건물에 법제권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설정할 때 토지와 건물 소유자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죠? 동일하지 않으니까 이건 인정 안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보면은 지금 법적인 소유권은 땅만 넘어간 거예요. 건물은 아직은 법적인 소유권이 이쪽에 남아있어요. 이때 이 사람에게
관직권 인정해 주는 거 A가 원해서 판례가 안 된대요. 이 사람은 건물을 판자로서 건물을 매도한 자로서 더 이상 이 땅을 사용할 사람이 아니다. 그죠? 이런 사람에게 저당권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한테 관직권 인정 안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토지와 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토지만 이전 등기했을 때 이때 이 사람에게 관직권 인정 안 해줍니다. 그죠? 자, 이거 빠졌네. 죄송합니다. 지상에 건물이 있었는데, 그죠? 지상에 건물이 존재, 이것도 해야 됩니다.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은 미등기이거나, 무가이거나, 건축중이거나 관계없다, 그죠? 미등기이든, 무가이든, 건축중이든 관계없다. 자, 이것도요, 요 부분 이제, 요거 포함해서 이 부분. A 소유 땅에 A가 건물을 가지고 있고, B가 토지에 저당 잡았습니다. 자, 저당권 설정할 때 지상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해요. 그런데 A가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철거하고 새로 지었습니다. 새로 재축했어요. 그 다음에 토지 저당권 실행했습니다. 경매하고 C가 땅 낙찰을 받았을 때 재축된 이 건물에 법칙권 생긴다 안 생긴다? 누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뻐서 봐준다. 생기죠? 자, 다시 설정할 때입니다. 설정할 때 같아야 돼요. 설정할 때 같았으면, 설정할 때 있었으면 건물 부수고 새로 지어도 생겨나요. 생겨납니다. 설정할 때 저당에 건물이 있었다면, 그래, 이거는 법적은 생겨납니다. 생겨나는데 법적은 신건물에 생겨납니다. 맞습니까? 신건물에 생겨나는 것은 구건물에 생겨요. 신건물에 생겨요. 그런데 그 내용은 말입니다. 내용은 구건물 기준, 그죠? 내용은 구건물 기준. 생기는 것은 신건물에 생겨요. 그죠? 생기는 것은. 이건 어떤 건데? A 소유 땅, A 소유 건물. B가 토지 건물 양쪽에 저당 잡았다. 이거 공동저당이죠. 공동저당이에요. 공동저당. 근데 A가 건물을 이걸 부수고 새로 지었습니다. 새로 재축했고, 그 다음에 토지에만 남은 저당권을 실행 경매했습니다. 경매하고 C가 낙찰 받았을 때 이 재축된 이 건물에 만약에 법적권 인정해주면 만약에 생겨난다면 사람들은 땅을 경을 안 받아요. 안 받으면 이 사람은 자기 채권 해소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토지와 건물을 다 잡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채권 해소를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판례가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해야 땅이 잘 경락되고 그래야 이자가 채권 해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자, 토지와 건물 양쪽에 공동 저당 잡았을 때에는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어도 법적권 인정 안 해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건 어때요? A 소유 땅, A 소유 건물. 그 다음에 B가 이 토지에 저당 잡았습니다. 자, 그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요. 그 다음에 A가 건물을 C한테 팔았습니다.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 후에 토지가 경매된 거예요. 경매되고 이제 D가 낙찰 받았을 때 이 건물에 법적권 생긴다 안 생긴다? 자, 거듭. 자, 저당권 설정할 때 같아야 돼요. 그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 시에 같아야 돼요. 저당권 설정할 때 같았잖아요. 같았으면 된 거예요. 그러면 생겨나요. 나중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생겨납니다. 이거. 네? 자, 교재 보시면 1번에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토지 소유자가 제3자에 대해서 법정 지당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가?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자, 이 자가 제3자에게 법적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가? 신탁이라면은 일단 우리 알고 있는 명의신탁 또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 자, 명의신탁, 그 다음에 신탁법상의 신탁. 두 가지가 있어요. 신탁은 명의신탁, 그 다음에 신탁법상의 신탁.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차이 난다 그랬죠? 신탁법상의 신탁은
우리 공부하는 범위 내에서는 하뷰에 나옵니다. 하뷰가 성립하는 경우는 당사자가 조합 계약했을 때하고 동업계약, 그 다음에 이제 신탁법상의 신탁에서 수탁자가 수인이 있을 때 이때 그들의 합의다라고 신탁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는 두 가지 뭐라고요? 당사자의 계약하고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인데 법률의 규정이 바로 그게 신탁법이에요. 자, 신탁법에서 수탁자가 수인이 있을 때 이때 합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합의를 하는가? 궁금합니까? 안 궁금하죠? 하나도 안 궁금하죠? 그냥 외우세요. 궁금하면은 그냥 따로 소정의 수수료를 내시고 따로 와서 들으세요. 그런데 궁금한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외우세요. 다시 한 번 더. 신탁법상의 신탁에서 수탁자가 수인이 있으면 이거는 합유다라고 신탁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되었고, 신탁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A 소유 땅이고 A 소유 건물인데 A가 이 건물을 B한테 신탁했다. 신탁을 명의를 신탁했대요. 이게 뭐 명의신탁이든 또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든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땅을 C한테 만약에 팔았다 또는 땅이 경매가 되었다 이랬을 때 이때 이 B가 말입니다. 이자가 법제권을 관제권 내지는 법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자, 법제권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자, 명의신탁 이런 얘기가 만약에 명의신탁 자체가 주제라면 이게 뭐 허용되는 명의신탁인지 금지되는 명의신탁인지 다 따져봐야 돼요. 근데 다른 부분에서 만약에 명의신탁 이런 얘기가 지문으로 뜨면은 효력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고 판단하시라 그랬죠, 제가. 효력 있는 명의신탁이면 그러면 제3자에 대해서는 누가 소유자입니까? 누가 소유자입니까? 이자가 소유자예요. 신탁한 이 사람은 소유자 아니에요. 수탁자고 소유자입니다. 그죠? 맞죠? 그죠? 자, 다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맞죠? 토지와 건물 소유자 다르니까 법제권이 생겨나겠습니까? 안 생겨나요. 이거는. 그 얘기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독일인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되었을 때 그 다음에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법제권이 성립하나 하지 않나. 아까 했던 겁니다. 이거. 자, 토지와 건물 양쪽에 공동 저당권, 그죠? 공동 저당권 설정되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재축했다면 이때는 법제권 안 생겨난다 그랬죠? 인정 안 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3번에 집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전유 부분과 대지 지분에 관해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해당 집합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집합 건물이 신축되었을 때 법제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판례가 이거하고 똑같은 법리로 말입니다. 이거하고 자, 다시 토지와 건물 양쪽에 공동저당권 설정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재축했다면 법제권 안 생겨난다. 그죠? 이것도 같은 법리로 하래요. A 소유 안에 이 대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 집합 건물이 있습니다. 집합 건물. 그 다음에 자, A가 전유법은 소유자고 그 다음에 대지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B은행에서 전유법은 그리고 대지에 공동저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 부셔버리고 새로 지은 거예요. 새로 지었고 그 다음에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된 겁니다. 경매되고 제3자한테 넘어갔을 때 이때 새로 지은 이 건물에 이것처럼 말입니다. 법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토지 건물 양쪽에 공동 저당권 설정되었다가 재축되었다면 법제권 안 생겨나는데 주당에 집합 건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4번에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선 사람이 대지만 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그 다음에 그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고 저당권 실행으로 대지가 다른 사람 소유가 되었을 때 법제권 성립하지 않는다. 아까 어디 갔나? 요거 말입니다. 그죠? 토지와 지상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대지만 이전 등기했다. 그죠? 네? 대지만 이전 등기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럼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다른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되었고
그 다음에 경무에 되었으니까 법제권 안 생겨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했으나 대지만 매수인 앞으로 이주등기 되었답니다. 애들 관지권 인정해요, 안 해요? 아까 이 부분 보러 그랬죠, 조금만. 자, 이쪽만 보면은 토지와 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팔았는데 대지만 이주등기 했을 때 이때 관지권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죠? 안 생기죠, 이거? 그 다음에 92번에 1 기억 보시면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데 여기에서 수목에는 경작의 대상이 되는 그런 수목도 포함되는가? 경작의 대상이 되는 왜 물건을 써놨어요? 수목이라 써놨지. 자, 경작의 대상이 되는 수목, 예컨대 과수나무 말입니다. 또는 뽕나무 이런 거. 자, 그것도 되는가 이 말입니다. 다시 남의 땅을 지상과 설정받아가지고 거기다가 과수나무 심어서 이제 농사 짓겠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죠, 그죠? 그게 되는가 이 말입니다. 자, 농지는 임대차의 목적이 돼야 안 돼요, 원래? 왜 안 돼요? 자, 농지 임대 원래 원칙적으로 돼야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소작농 발생을 아예 근원적으로 차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소작농이 뭡니까? 남의 농지 빌려가지고 경작해서 수확물에 뭐 7, 80% 주고 남는 거 자기가 먹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소작이잖아요. 소작은 농지의 임대를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죠? 농지를 임대하면 소작농이 발생한다고 아예 차단시키는 겁니다. 우리 전세권을 공부할 때 제납 조문에 농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전세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라고 나오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지가 바로 소작농 발생 방지하는 거예요. 농지를 전세권 설정받아가지고 농사 짓는다. 이것도 농지 빌려서 농사 짓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런 취지로 이게 수목에는 경작의 대상이 되는 수목은 포함할 수 없다 하는 게 학설이에요. 지상권 설정받아서 만약에 과수를 한다면 이것도 남의 땅 빌려서 농사 짓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소작농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소작농 발생을 금지하려고 이 수목에는 그 경작의 대상이 되는 나무는 포함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다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죠, 그죠? 요즘 누가 소작을 합니까, 그죠? 요즘 뭐 농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사 못 지으면은 이거 소작 한 푼도 안 받을 테니까 무상으로 경작하라고 이렇게 나가지, 그죠? 왜? 농사 지으면 세금 나오니까. 땅 돌리면, 그죠? 땅 돌리면 세금 나오니까. 소작료 한 푼도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무상으로 지으라고 막 이래요. 사실 다 시대에 뒤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시험에 나올 얘기도 아닌 걸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이런 공부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그때는 이런 거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판례도 없고 그때 그 당시 학설이 그랬어요. 다수설이. 아무튼 취지는 그래요. 자, 다시 한 번 더. 그 수목에는 경작의 대상이 되는 수목, 예컨대 과수나무, 이거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튼 옛날 학설이지만 그랬어요. 니은의 법정 지당권이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건물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 지당권 중 어느 하나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물론 이 법적권 표현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지당권에도 법적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 소유 땅인 B가 건물을 가지고 있고 B가 이 땅에 지당권을 가지고 있다, 또는 법적권을 가지고 있다. 이랬을 때 이 법적권은 이 건물 소유권의 종된 권리다. OX. 이 법적권 또는 지당권이 이 건물 소유권의 종된 권리다. 자, 종된 권리는 맞아요. 그래서 이 주된 권리를 타인에게 넘기는 걸로 양도 합의를 하면은 이 종된 권리도 넘긴다. 어느 합의가 이게 포함된 걸로 보잖아요.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판례가 종속적인 권리는 아니다. 종속적인 권리인 것은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말할 때 그 판사도 국어 실력이 부족해요. 이 말이 이 말이 뭐가 다르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법치권이 비록 이 건물 소유권의 종된 권리이지만 그렇다고 건물 소유권의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어디까지나 별개의 권리지, 그죠?
어디까지나 별개의 권리지, 별개의 권리이지, 이 건물 소유권에 이쪽에 내포된 권리입니까? 이게 이쪽에 내포되어 있는 권리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건물 소유권의 내용은 아니에요. 건물 소유권의 그 내용 또는 그 권능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정확하지. 그러니까 말입니까? 이 두 개는 별개의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권은 가지고 있고 요것만 따로 팔겠다. 가능하죠? 또 요거는 가지고 있고 요것만 따로 팔겠다. 가능하죠? 기억나죠? 이거? 기억나죠? 그죠? 자, 따로 파는 것은 가능한데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은 반대 약정 안 했다면 이것도 팔기로 합의를 한 걸로 봐요. 그죠? 맞죠? 자, 아무튼 이 법치권하고 지당 건물 소유권하고 이거 따로 별도로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권리 자체는 별개예요. 분리 처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지당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관제권 인정되는가? 환지 처분으로. 자, 보세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어떤 큰 땅이 있습니다. 이게 길이 막 어지러워요. 엄청나게 어지럽고 A가 이 땅 소유자하고 그 지당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이제 실시된 거예요. 자, 길이 이제 반듯하게 펴지고. 그래서 이제 원래 이 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제 환지 처분이 이루어지죠. 그죠? 환지 처분은 제자리 환지도 있지만 이쪽 땅 소유자가 환지 처분으로 이쪽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대지가 환지로 이 사람에게 넘어갔어요. 넘어갔을 때 이 건물에 관제권 생겨나는가? 생겨나버리면 환지로 말이죠. 여기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비는 망합니다. 그래서 이걸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 환지 처분으로 대지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는 관제권 인정 안 한다 이렇게 말해요. 의료래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했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 간에 건물 철거 합의가 있었다면 그때는 법치권 안 생겨난다. 아까 말씀드린 거. 자, 이 건물 이거 철거하기로 하고 건물 철거하기로 하고 땅을 팔았다면 이거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이 건물 철거한다 합의하고 땅 팔았다면 이거 인정 안 해요. 그죠? 그 다음에 93번에 틀린 것은 1번에 건물을 경매로 취득해서 법주권이 성립한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지당권에 관한 등기 없이 기존의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그 토지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당권 등기 해야 한다. 좀 잘 읽어보고 OX 해보세요. 자, 건물의 법주권을 취득한 자 어떤 말입니까? A 소유 땅, A 소유 건물, 건물만 샀다. 여러분 이 사람 이 땅에 자 관제권 가지고 그죠? 뭐 관제권이나 법주권이나 그에 따른 법리는 다 똑같아요. 이거는 설정 등기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관서법도 법이죠. 그죠? 이거는 지당권 설정 계약으로 취득하는 게 아니죠. 그죠? 법률행위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 필요 없습니다. 등기 안 하고도 이 사람은 지당권을 이자한테 행사할 수 있죠. 또 이 땅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이 사람에게도 지당권 이거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등기 안 하거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OX. X, 그죠? X. 이번에 이럴 경우에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지당권 이전 등기를 해야 지당권을 취득한다. 자, 이 사람이 건물을 팔았대요. 뒤한테 건물을 팔았을 때 건물만 이전 등기하면은 그러면 요 지당권이 자동으로 넘어갑니까? 이거 넘어가려면 이때는 이전에 부기 등기 필요합니다. 이때는 이전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이럴 경우에 건물이 다시 빼버리세요. 다시 빼버리고 그 건물이 경매된 경우입니다. 그 건물이 경매된 경우 그 건물의 경락에는 건물 소유권과 함께 관제권도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한다. 맞습니까? 이게 채권자로부터 경매당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경매로 건물이 넘어갔다면 이거는 자동으로 그냥 넘어가요. 이전에 부기등기 필요 없죠, 그죠? 자, 매매로 법적권이 붙은 건물이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이때는 이 법적권 이전 등기 해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가요. 그러나 법적권이 붙은 건물이 뭐가 되었다? 경매가 되었다. 이러면 이 법적권도 그냥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토지만을 타인에게 증여하면서 그 건물을 철거하되 지상에 자신의 건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했을 때 그 철거 합의에는 이 관지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한번 살펴보시고 무슨 말인지. 자, A 소유 땅, A 소유 건물. A가 이 땅을 자기 딸 B한테 정의합니다. 정의하면서 이 건물은 철거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재축한다. 다시 새로 짓는다. 라고 이 B한테 말하고 땅을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건물에 법적권, 관지권 생겨나겠어요? 안 생겨나겠어요? 예? 다시 땅을 팔면서 건물을 철거한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라면 안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건물을 또 짓겠다라고 말했답니다. 다 하고. 그리고 만약에 팔았다면 이거는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5번 아까 나온 얘기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94번에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갑은 그 대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건물을 병에게 매도해서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그 후 을의 저당권 실행으로 대지가 을에게 매각되었다. 이 경우 병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는 것은 자, 갑소유 토지에 갑소유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에 을이 저당 잡았습니다. 자, 을이 저당을 잡았고 그 다음에 갑이 건물을 팔았대요. 병에게 건물을 팔았고 그 다음에 이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경매되었어요. 경매되었는데 자, 을 자신이 낙찰받았습니다. 경매 신청한 사람도 낙찰받을 수 있어요. 자, 을이 낙찰받았어요. 자, 이러면 이거 법적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아까 이미 그 전에 말씀드린 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자, 저당권 설정할 때만 이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으면 나중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게 생겨난다고. 기억나죠? 자, 법적은 생겨나요. 생겨납니다. 한편 말이죠. 이쪽만 보세요.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보시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 소유권만 넘어갔죠. 이때 이자가 건물 소유권 취득할 때 말입니다. 건물 소유권 취득할 때 이 땅에 관서법상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취득했다 어때요? 여기 뭐 보면은 분명히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만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관제권 생겨나지. 생겨납니다. 그러면 저 경매가 될 때 이자가 낙찰을 받을 때 바로 이 건물에 또 법적권이 생겨나요. 그럼 병은 이 두 개의 권리를 갖게 된다 어때요? 두 개의 권리를 갖게 된다. 안 돼요? 이 두 개의 권리를 가지고 이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무슨 이 부분은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해했습니까? 저당권 설정할 때만 같으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생겨나요. 이거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생겨납니다. 자, 요거 생겨나고 이거 생겨났는데 요거는 말이죠. 요거는 생겨났을 때 이미 그 땅에 저당권 있잖아요. 저당권보다 후순위 저당권이죠.
그래 안 그래요? 요거 생겨났을 때 이미 요거 있잖아요. 요거보다 후순위 저당권 맞죠? 자, 저당권보다 후순위 용익물건은 경매되면은 소멸해버리잖아요. 맞습니까? 소멸해버려요. 요거는 소멸해버립니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경매로 생겨나는 요 권리만 남는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 이제 대항하는 겁니다. 그죠? 이해돼요? 그죠? 자, 답만 확인할게요. 3번에 병은 을의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법제권을 취득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4번 보시면 병은 관습상의 법제권하고 저당권 실행에 따른 이 법제권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죠? 자, 다시 관제권은 어떻게 된다? 이거는 소멸해버린다. 왜 소멸한다? 저당권보다 후순위니까 저당권보다 후순위 용익물권은 경매되면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95번은 뭐 각자 하시면 되겠고 대충 다 나온 얘기입니다. 잠깐만 쉬시고요.